설날 저녁 아버지 집에서 이복 동생이 생선탕을 한 숟가락 퍼서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복 동생은 손뼉을 치면서 깔깔대더니 물에 빠진 생쥐 같다고 놀리는 거예요. 결국 설날 밤에 밥 한 끼 못 먹고 아버지 집을 나왔습니다. 허름한 여관 하나를 잡았는데 카운터에 중년 여자 사장님이 혼자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엉망인 꼴을 봤는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방을 내주시더니 귤 몇 개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꽁꽁 언방에서 뒤척이면서 어릴 때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살 때는 설날이 정말 행복했는데 그 느낌은 이제 다시는 못 느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해도 뜨기 전에 짐을 챙겨서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엄마 집이었는데 4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재혼 후에 아버지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는데 새아버지랑 교회 2층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이복 동생이 문을 열더니 바로 같이 놀자고 끌고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엄마가 내려왔는데 아버지 집에서 맛있는 거 먹느라 늦게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다고 했는데 엄마는 못 들은 척하면서 새 옷팔찌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편 새아버지가 내려오더니 이복 동생한테 바닥에 앉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가 저한테도 그렇게 불러줬고 추울까봐 걱정도 해줬는데요. 재혼하고 나서는 새아버지 눈치가 보였는지 일부러 저한테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나냐면서 씻지도 않고 왔냐고 핀잔을 주셨어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는데 사실 어젯밤 여관물이 안 뜨거워서 머리를 못 감았고 아버지가 끼얹은 생선탕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추워서 못 감았다고 했더니 엄마는 단정하지 못하다면서 설에 새 옷도 안 입고 왔냐고 또 타박하셨어요. 패딩이 비싸서 새 옷을 살 돈이 없다고 하자마자 엄마 표정이 싹 바뀌더니 이복 동생한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도우미 이모한테 탕후루 만들어 달라고 할까 하고 이복 동생한테 말하는데 동생이 바로 좋아하는 거예요. 파인애플은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사과로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항상 사과 탕후루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눈을 흘기면서 맨날 귀찮게 한다며 다 먹어야 된다고 못 박았어요. 저녁에 도우미 이모가 큰 상을 차렸는데 제 바로 앞에 사과 탕후루가 한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몇 입 먹었더니 너무 달아서 목이 아팠는데 냉채 소고기에 젓가락을 뻗었더니 엄마가 바로 막았어요. 탕후루를 먹으라고 일부러 만들었는데 다른 거 먹으면 배가 차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새아버지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하라고 했지만 바로 이어서 소고기는 비싸니까 동생한테 더 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는데 그 뒤로 피단이든 갈비탕이든 뭘 집으려고만 하면 엄마가 매번 슬쩍 막았어요. 그래서 탕후루만 한 입 한 입 계속 먹었는데 단맛이 미각을 완전히 마비시키더니 딱딱한 설탕 코팅에 혀가 베어서 입안에 피가 고였습니다. 엄마가 지켜보는 앞에서 한 접시를 전부 비웠어요. 설이라 좋다면서 다들 좋아하는 거 먹는다더니 입꼬리에 묻은 피를 조용히 닦았습니다. 사과 탕후루는 다시는 안 먹을 거라고 그때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호텔은 너무 비싸서 엄마한테 거실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더니 소파는 안 되고 러그 위에서만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전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래층 화장실에서 샤워 좀 해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엄마는 2초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안 된다고 하셨고 더럽히지 않겠다. 다 치우겠다고 해도 그냥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돌아서려는 엄마한테 왜 안 되냐고 마지막으로 물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천천히 말하셨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니까 지저분한 게 몸에 배었을 텐데 새아버지랑 동생이랑 자기는 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 혹시 세균이라도 옮으면 어떡하냐는 거였습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차분하게 말하는데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어두운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러그 위에 누워서 뒤척이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쿡쿡 쑤시더니 생리가 시작된 거예요. 가방에 여분이 없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엄마한테 달라고 하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싼 러그에 피가 묻으면 난리가 날 테니까요. 안방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새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피피 친엄마가 찾으러 왔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할 거냐고 묻는 소리였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그러자 엄마가 어떡하냐면서 힘들게 키운 애를 친엄마한테 빼앗기면 나중에 누가 자기를 돌봐주겠냐고 하더니 피피는 정이 많으니까 좀 차별해도 결국 자기한테 효도할 거라고 하셨어요. 새아버지가 친엄마 쪽이 형편이 좋고 사례금도 크다면서 말해주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무 고아원 이름이나 알려줘서 거기서 찾게 만들면 된다면서 운 좋으면 고아원 아이가 좋은 집에 가는 거니까 선행 아니냐고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심장이 쿵쿵 뛰는 채로 서 있다가 소리 안 나게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화장지를 한 뭉텅이 구겨넣고 조심조심 누웠는데 엄마 아빠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친엄마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때는 버리고 이제 와서 찾는 건지 생각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옆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설 연휴 둘째 날 아침 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서 잠이 깼어요. 엄마가 러그를 일부러 더럽혔냐면서 버릇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생리통에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데 그 표정이 뭐냐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